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카카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카카오 오늘도 지금 조정 중에 있는 와중에도 자, 이렇게 11선을 지지하기 위해서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 줬습니다. 지난번에 15만원대 초반을 찍고 지금 이제 11선에 안착하면서 반등을 줬다가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니까 또 이제 조정을 보여요. 바로 이렇게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21선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21선이 이 15만원대 위로 이제 이렇게 올라와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조정을 보이다가 자, 15만원대에서 21선이 올라오면서 21선과 이격이 줄이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저점의 매수 타이밍이 되고 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를 아주 길게 보고 장기 투자로 하신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최소 1년 이상, 최소 1년에서 한 3년 정도까지도 장기 투자로 보신다 그러면은 뭐 지금부터 이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또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또 빨리 수익 보기를 원한단 말이죠. 자,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좀 저점에서, 가능한 저점에서 잡아야 좀 수익이 나서 또 매도를 하고, 이 부분이 액면 분할한 다음에 11만원부터 시작해서 단기간에 한 달 만에 지금 17만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의 상승에 대한 피로도는 사실 많이 쌓여 있는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도 소화하고 고점에 이렇게 물려있는 물량들, 자, 이런 물량들 좀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가는 또 올라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이 15만원대 또 16만 5천원, 자, 여기서 지금 일단 박스권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모습이고, 자, 오늘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락하는 와중에도 양봉으로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은 카카오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또 앞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주는 캔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도 그동안 조정 보일 적마다 외국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좀 팔았고 개인이 좀 샀는데, 자,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조금 사는 모습이에요. 그동안 쭉 매도세를 일관하던 연기금도 오늘 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수급 또한 조금씩 이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것보다는 조정권 안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도 저점에서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오늘 거의 뭐 상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27%나 장중에 급등을 해줬는데, 지금 이 게임주들은요, 항상 신작이 나온다는 이런 모멘텀이 있으면은 게임주들은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 또 이 신작이 실제로 흥행으로 연결됐을 때는 이 상당한 급등력을 발휘합니다. 자, 이 카카오 게임즈는 그동안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58,000원대만 오면은 맞고 떨어지고 계속 맞고 떨어져요. 근데 자, 그러면은 이 패턴을 봤을 때는, 야, 얘는 5만원 이하로만 오면은 반등이 나오네. 5만원 이하로만 오면 반등이 나오네. 자, 요번에도 5만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한번 사볼까? 자, 요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항상 이 5만원 이하로 내려왔던 종목이 여기서 중간에 이 58,000원까지 왔다가 또 역시 밀리는구나, 58,000원 돌파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쯤 중간에서 돌려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58,000원 돌파하기 전에 커뮤니티에다가 카카오 게임즈 전고점 돌파 임박했네요 라고 이제 저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 돌파를 하나 못하나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딱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신고가가 나오고 항상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이 고만고만하게 작게 있다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요, 보시면 이 58,000원까지 왔을 때도 이 거래량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한 돌파가 아니다, 올라가다가 만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래량을 크게 동반을 하면서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동안 저항대가 있을 경우에, 자, 저항대가 58,000원이라는 저항대가 있으면 이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을 돌파를 하면 뭐가 나온다고?
지지가 나온다. 자, 이렇게 항상 설명을 드렸죠. 지난번에 카카오도 그랬고 네이버도 그랬고 대부분의 이 패턴이 강한 저항을 돌파를 강력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했을 때는 이 종목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조정을 보이더라도 조정 보일 때가 매수의 타이밍이고 그리고 나서는 또 한번 급등이 나온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르고 나서 이틀 동안 조정을 딱 보입니다. 조정을 자 내려왔죠. 이 내려오는 날 그랬어요. 자, 카카오 게임즈 돌파한 다음에 내려왔지만 이 58,000원대 자 내려오면은 자 이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틀 동안 조정을 받고 자 이렇게 거래량이 또 줄어들어야지 돼요. 이 음봉으로 내려올 때 조정이면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고 진짜 배기로 내려오는 거는 거래량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면서 이제 내려왔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7%나 이 초급등을 해줬습니다. 왜냐? 이제 58,000원 돌파했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헐헐 날아가는 겁니다. 자, 오딘이라는 게임의 흥행이 뭐 굉장하다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급등을 했고 이제는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신고가 내는 종목 있죠. 그냥 신고가 계속 올라가면서 내는 신고가가 아니라 저항 그동안에 못 올라가고 박스권을 만들면서 그동안 못 올라가고 있던 부분을 돌파를 해줬을 때 거래량까지 나와줬다. 자, 이거는 앞으로 더 간다. 이렇게 보시면서 조정심하다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도 보시면 지난번에 이 40만 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강하게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합니다.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죠. 조정이 나오니까 40만 원대 오니까 어때요? 반등이 쫙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통 이제 이 주식에서는 N자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그동안의 저항을 돌파를 해주고 돌파 후 눌림시 매수. 자, 그리고 또 한번 반등을 기대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도 그랬고 지금 또 카카오도 그랬고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올 때도 있고 반등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무겁기 때문에 뭐 27%씩 그렇게 오르지는 않지만 자 그래도 반등을 아주 멋지게 주고 있다. 그리고 네이버도 카카오나 네이버나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네이버도 전일에는 음봉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 준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K바이오팜도 물론 좀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제 꾸준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동안에 고점을 만들었는데 자 이 자리를 고점 자리를 돌파를 이때 했죠. 돌파를 하고 121선이 저항이니까 맞고 내리지만은 어때요? 이 12만 원이라는 부분이 그동안 맞고 떨어졌던 자리인데 자 이 자리를 바닥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12만 원 지지를 보인다. 자 21선 위에 안착돼 있으니까 위에 있는 거는 바로 돌파하기 힘드니까 이평선을 끄집어 내려놓고 밑에서 올라가게 되면 쉽게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안착하는 모습 다음에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이제는 이 SK바이오팜은 13만 원대 이 지난번에 거래량 빵 터진 13만 원대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4만 5천 원이 이 갭을 갖다가 이제 이 떠가지고 이제 떨어졌던 자리인데 자 이거를 지금 갭을 거의 다 반 정도 메꾸고 있어요. 21선 61선 골든 크로스 나오고 21선 위에 안착했을 때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바로 방금 배웠던 N자 패턴 이 형태로도 계속해서 멋지게 올라가고 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주 간단한 패턴들이 있는데 뭐 바닥을 다지는 쌍바닥 뭐 쌍바닥 쓰리바닥 제가 좋아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는 또 N자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요런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도 자 이 주식을 하시는데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어때요?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주린이 여러분들 또 주식 초보님들 이런 거를 실전에서 알아가면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또 주식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실력도 늘고 또 같이 매매하면서 수익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 자 오늘도 역시 8만원 아래로 살짝 왔다가 8만원에 장을 마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8만원까지 어제 딱 찍었었는데
자, 이제 또 7만 원대로 오면은 또 한번 이 매수 시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쯤 되니까 또 외국인 기관이 조금 덜 팔면은 덜 떨어지고 좀 많이 팔면은 또 내려가고, 자, 오늘은 또 외국인이 팔고요. 어제는 또 기관이 많이 팔고, 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뭐 최근에는 개인들만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내려놓고 또 8만 원 이하로 내려서 7자가 보이면 또 바닥권에서 매수의 시점이 되고 또 반등이 또 나옵니다. 이 과정을 계속 지루하게 지금 어쨌든 반복을 하면서 기존에 저 위에서 있는 개미들 물량은 좀 털어내야 되는 거고, 또 주가가 내려오니까 저점을 잡는 것은 또 개미들입니다. 결국 주식은요, 나중에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밑에서 산 물량은 개미들이 맨 밑에서 사는데, 개미들이 그럼 고점에서 파냐? 그것도 아니에요. 고점에 사는 것도 개미예요. 참 신기한 게, 근데 이 바닥에서 산 개미가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선 이 고점에 팔 수 있냐? 아니요, 못 팔아요. 왜냐? 개미들은 요만큼만 올라가면 팔거든요. 왜냐? 물타기를 하니까 떨어질 적마다 계속 물타기를 해가지고 저점을 잡는 것도 개미지만, 이제 수익만 좀 빨간색으로 들어오면 그동안 너무 지겨웠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 팔아요. 그 파는 걸 누가 사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삽니다. 그리고선 주가를 갖다가 적당히 끌어올려요. 그리고 나가지고 요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는 개미가 또 확 몰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외국인은 팔아요. 우리가 주식 격언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발바닥에서는 어떻게 사겠냐, 머리 꼭대기에서는 어떻게 팔겠냐 하잖아요. 이 격언대로 하는 애들은 결국 외국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러는데 어디가 무릎이고 어디가 어깨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외국인이 사면 사고 외국인이 팔면 팔고. 자,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봉 하나가 1년짜리 연봉이거든요. 1년을 나타내는 봉인데, 결국은 지난 20년 동안, 30년이네요. 90년대 초부터 지금 2021년까지 지난 한 30년 동안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좀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은 올라간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나라에 이렇게 30년 동안 우상향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것을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지금은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가능하면은 내 계좌가 빨간색이면서 끌고 가면은 좋잖아요. 그래서 또 8만 원 이하로 내려오니까 기다렸다가 또 7자 보이면 사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면 빨간색이니까 기분 좋았다가 8만 원 밑으로 내서 7자 보이면 또 사고, 이렇게 해서 모아가는 거죠. 모아가면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 시간은, 그러나 삼성전자를 할 때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자,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삼성전자는 86,000원 이 정고점을 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자, 7월달 실적 발표. 자, 그리고 또 이 3분기 실적까지도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는 다시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오늘 또 이제 증권사에서 이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다. 그러면서 16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외국인 기관 또 팔았어요. 연기금 등에서 이제 팔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표가를 상향한다라고 했었어요. 이전에는 14만 원, 15만 원 찍을 때 가니까 목표가를 17만 원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또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불과 몇 달 사이에 목표가를 16만 원으로 또 내린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얘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핑계 삼아가지고 주가가 내려가면은 누군가는 또 저점에서 사요. 앞으로 반도체가 좋아질 것이네 어쩌네 하면서 또 올립니다. 말은 이랬다 저랬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주가를 내리고 싶으면은 하향한데 증권사 리포트 갖다가 써가지고선 하향합니다 그러고선 팔고선 주가를 내리고, 올라갈 때 저점에서 또 잡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갈 때쯤 되면 또 무슨 앞으로 반도체가 좋습니다 이러고 또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찾아보면 좋다는 얘기도 많고 안 좋다는 얘기도 많고 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믿어야 돼요? 믿을 거는 지금 움직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돌파를 못해요. 13만 원까지는 간다는 거는 계속 말씀드려서 13만 원까지 갔어. 정확하잖아요. 이 122선까지 오면은 분명히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가지고선 122선 돌파하나 못 돌파하나 보니까 못 돌파했어. 못 돌파하니까 떨어져요. 근데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대로 명분을 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명분이 증권사 16만 원으로 하향했다 이 얘기 나오니까 떨어졌다,
이러면 말이 되거든요. 근데 또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또 올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다시 조정권으로 들어왔지만 지난번에 12만원 저점이었죠. 이 지점을 안 깨고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13만원과 12만원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유지가 된다면 13만원 돌파 시에 이제 다시 한번 15만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60일선을 지금 120일선 또 60일선이 좀 하향을 하면서 좀 안 좋아졌어요. 자, 이 6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면 좋게 만들면 되죠. 어떻게 해요? 12만원대를 지지를 해주고 60일선 이 초록색 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나중에 이제 맞고 요렇게 돌파시켜주면은 추세가 또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SK 하이닉스도 12만원대를 지지해주면서 12만원과 13만원대 박스권을 조정 구간으로 보고 다시 한번 13만원대 돌파해주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지금 미국에서 이 상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팔았다. 자,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왔어요. 자, 그런 뉴스가 나온다 해가지고선 시가는 플러스로 출발을 했는데 장중에 이렇게 쭉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는 일단 지난 6월 달에 바닥권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 자, 어느 정도 또 올라왔어요. 25만원, 정확하게 말하면 24만 9천원을 돌파를 해줘야지 추세가 이제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반등이 나왔던 자리들이 어디예요? 예, 여기 121선 까만 선이요. 이쪽 까만 선. 자, 이런 부분들 또 60일선도 이제 우상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고 또 조정을 받으면은 또 반등이 나오고. 그런데 현대차는 누가 들어오는 종목이라고요? 기관에서 컨트롤하는 종목인데 최근에 기관에서 조금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양봉 하나 올린 거는 외국인. 자, 그런데 오늘 기관이 또 좀 차익 실현을 내요. 자,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오되 지난번 저점이었던 23만원대만 잘 버텨준다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조정이 나오면은 또 기관이 좀 들어오겠죠. 항상 그런 거예요. 좀 올랐을 때는 팔고 또 좀 내리면 사고, 이렇게 하면서 추세를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현대차가 오늘 조정이 나와 주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 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자, 기아도 보시면 지난번 93,000원대, 그동안에 88,000원대를 계속 돌파를 못 하다가 기아가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죠? 똑같죠? 돌파한 다음에 조정받고 올라가고, 천천히 올랐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천천히 이렇게 반등하고, 천천히 움직여서 그렇지 급등주처럼 확 올랐다가 뚝 떨어졌다가 확 올랐다가, 어찌 됐던 무슨 패턴이에요? N자 패턴이에요. 우량주는 우량주대로,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또 급등주는 급등주대로의 움직임이 있다. 그렇지만 그 움직이는 패턴은 대부분이 다 N자 패턴으로 움직이게 된다. 어떻습니까? 기아도 똑같죠. 그동안 저항대였던 부분을 돌파를 해주니까 조정받을 때에 전저점 지지하고 또 반등 나오고, 반등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팔아먹고 또 이제 조정 나오면은 사고 팔고, 자, 조정을 좀 잘 여기 위에서만 버텨주면은 또 올라간다는 거죠. 즉 기아는 지난번에 이 88,000원대, 자, 여기만 안 깨준다 그러면은, 여기만 이탈을 안 한다 그러면은 추세는 계속해서 상방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오늘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싹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차익 실현적 물량이 기관에서 팔아가지고선 윗꼬리를 달았지만, 자, 외국인이 또 이번에는 한번 또 싹 들어와주는 모습인데, 자, 대부분 외국인은 단타 치려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단타를 치더라도 주가가 올라야지 또 단타를 치잖아요. 이 87,000원, 88,000원, 87,500원이 저항대였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10만원대를 향해서 올라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위아 또 현대오토에버 같이, 자, 이렇게 됐을 때 매도하는 법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현대위아는 지난번에 이 전고점, 자, 여기 부근 11만원 부근까지 이제 다 왔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항상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쭉 올려요. 현대위아는 나름대로 한 7, 8% 오르면은 많이 오르는 종목이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확 땡겨가지고선
윗꼬리를 쭉 달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일단 단기적인 고점이다.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전고점 부근이다. 이 전고점 부근까지 다 왔다 그러면 일단은 다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21선 지지를 하니 못하니 지금 이제 그러고 있어요. 자 아직은 21선이 안 깨졌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는 깨지지는 않았지만은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5일선 위에서 윗꼬리를 쭉 달았을 때 또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을 때가 분할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길 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위안은 21선을 지지를 해주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자 21선 지지 못하고 내리면은 일단 상승 추세는 꺾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21선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도 보시면 현대오토에버도 어떻습니까? 14만 5천 원에서 이 15만 원대를 여기 봤어요. 여기가 이제 내려오면서 전 고점 저항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12만 원대에서 이제 올라간다고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리고 나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항상 급등할 때는 5일선 자 그 다음에 우량주는 단기 고점을 찍을 때는 11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꼭대기에서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하고선 많이 올랐을 때 생각보다 많이 오르네 매일 하루에 3-4%씩 오르던 애가 이날은 10%가 올랐어요. 그러면 오늘 많이 올랐구나 기분 좋다 그러고 끝날 게 아니라 이제 팔아야 되는구나. 항상 마지막에 쭉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팔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단기 고점을 알고 싶을 때는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10% 다 내렸어요. 일단 재료가 다 나오면서 미국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역대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다고 자동차 제일 많이 팔아먹었다고. 자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고 현대위아건 다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오토에버도 일단은 11선을 이제 어제 11선 위로 안착했다가 오늘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어때요? 그동안 짱짱하게 들어오던 기관이 드디어 오늘부터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관 파니까 눈치 보던 외국인도 싹 팔아요. 그러면 팔기 시작을 했는데 21선이 마지막 보르고 21선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21선까지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추세는 완전히 꺾이는 거기 때문에 21선이 만약에 깨지게 됐을 때는 일단 단기 추세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자 삼성 SDI도 어떻습니까? 그동안 70만 원대를 오기만 하면은 떨어지고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60만원 딱 지지받고 쌍바닥 만들면서 요때였습니다. 바로 요 21선 돌파할 때 이제 상승 신호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쭉 올라서 70만원대를 돌파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어제 강력하게 70만원대를 돌파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도 좀 올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삼성 SDI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은 어때요? 70만원대를 지지하는가를 보고 자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70만원대 지지하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도 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는지 자 이게 좀 중요한 타이밍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딱 보니까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60만원대 초반서부터는 70만원 넘어갔으니까 꽤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어때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팔던 외국인 기관이 오늘 살짝 조금씩 이제 팔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제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 나오면은 지지 라인에서 안 떨어지고 버틸 때 이럴 때 이제 외국인 기관이 또 집중적으로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 주가는 멋지게 또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이후에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한번 삼성 SDI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전일에 2차전지 배터리 부분을 분사시키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어요. 마치 예전에 이제 LG화학에서 에너지 솔루션으로 2차전지 부분을 배터리 부분을 분사를 하겠다. 물적 분할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그때. 근데 아직 SK이노베이션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자 그런데 주가가 이제 내리다가 자 오늘은 또 이제 버티는 모습이 나와요. 자 어제는 주가가 내리고 나서 각종 또 투자 기관이나 매스컴에서
SK이노베이션을 LG화학으로 생각하고선 매도를 하는데, 자, SK이노베이션은 SKI 테크놀로지도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성공을 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차전지 배터리 부분은 분사시키더라도 상장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자, 그리고 뭐 분사 결정된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뭐든 지나봐야 알겠지만, 자, 일단 오늘은 버티는 모습입니다. 121선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어제 쭉 내렸던 음봉을 버티는 모습이고, 또 앞으로 길게 본다면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로 배터리 부분이 신설이 되면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그대로 SK이노베이션에 잡힌다. 그래서 길게 본다면 이번 악재를 오히려 저점의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장겨야 돼요. 그래서 일단 거래량 터지고 나서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려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조정 이후에 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면은 외국인 기관이, 어제는 외국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지만 오늘은 기관도 조금 사고요. 외국인도 팔려는 물량이,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일에 비하면 훨씬 작은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 캔들을 깨지 말고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버텨주면은 121선 위에서 안착을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반등 준비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 캔들을 이탈해가지고 이게 내려오게 되면은 25,000원까지 박스권이죠. 지난번에 갭을 띄워가지고 이제 올라갔었는데, 이 갭 띄워서 올라간 그 최종적인 자리가, 자, 25만원입니다. 그러면 25만원대까지는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이기 때문에, 자, 박스권 하단까지는 일단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직까지는 된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좋은 현상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못 갈 때 SK이노베이션을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은 제가 올 상반기 때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자리자리 올정마다 말씀을 갖다가 많이 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불꽃 슈팅이 쭉 이렇게 나왔고, 자, 그다음부터는 이게 조정 기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조정 기간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조정을 뭐예요? 기간 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가가 막 쭉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옆으로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런데 오늘, 자, 의미 있게 21선 위로 이제 올라오면서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외국인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기관이 싹 하고 한번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에도 이 조정 구간에서 기관이, 현대미포조선은 기관이 컨트롤하는 종목인데 중간중간에 외국인이 살짝 들어옵니다. 조정이 급등이 나왔을 때는 조정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꼭 얘기했을 때는 안 움직일 때 사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쳐다도 안 보다가 꼭 급등 나오면은 저 꼭대기에서 사죠. 자, 그리고 또 왜 안 가냐 그러는데, 당연한 거예요. 항상 이렇게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주가는 못 가요. 왜냐면 마지막에 힘을 너무 많이 썼잖아요. 거래량도 계속 터지면서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쉬어야죠. 돈이 여기 많이 쓰였어요. 물량도 여기서 많이 터졌어요. 자, 이러한 상승 각도가 가파랐을 때는 단기적인 매도의 관점이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주가가, 자, 어딘가를 버티는지, 또 박스권을 만들어서 조정 기간을 잘 멋지게 보내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지, 조정하는 때에 들어오는 수급이라든지 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고 추가적인 상승 여부를 또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왔지만 아직은 9만원대, 지금 현대미포조선도 10만원 돌파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9만원대를 일단은 돌파 못하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자, 요 박스권 안에서만 잘 버티고, 즉 61선 위에서만, 61선은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HMM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살짝 이제 조정 구간 속에서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 HMM도 최근에 운임지수가 다시 이제 이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어때요? 역시 급등을 했다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죠. 쌍바닥 등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21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HMM도 이 조정기에 있죠. 누가 보더라도 조정기에 있는데 이 조정 구간을 다시 한번 탈피하면서 반등을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 그대로 반등이에요. 나는 지금 이 4만원대 사가지고 10만원까지 갈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 외국인이 오늘 또 살짝 들어왔습니다. 보면 항상 이렇게 딱 어떠한 특별한 지점, 특히 이렇게 21선 위에 안착을 한다든지, 자, 이럴 때는 외국인이 변곡점으로 인식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LG전자도 역시 지난 직전 고점이었던 요 자리 있죠. 16만 7천원. 자, 여기를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 패턴이 자,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올랐다 내렸다. 즉 작은 N자 패턴이 계속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N자로 가고 또 N자로 가고 N자로 가고 이렇게 가다가 요걸 돌파를 못하고 요렇게 내리면 뭐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거꾸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LG전자가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어쨌든 추세선을 갖다가 쫙 지켜가면서 가다가 오늘 양봉이 한번 딱 나와줬어요. 오늘도 장중에 한번 올렸는데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LG전자는 일단 11선을 따라서 가고 있고요. 21선까지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은 조정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추세는 11선 위에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1선을 지지하고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이 16만 5천원대 돌파를 해주고 다시 한번 저 17만 3천원대를 돌파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LG전자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종목 장세입니다. 그렇죠? 자, 종목별로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순환매를 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항상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